물, 흙, 공기 이 세 가지 원소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원소의 대가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7가지 천재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주택보험회사에서 이 제품에 투자한 것에 대해 감사할 거예요. 플러드웍스 비닐 튜브는 크고 긴 베개처럼 생겼고 물이 채워진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튜브의 길이는 1.2m이며 물이 문을 통과하거나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cm 높이의 물을 막을 수 있어요. 이 튜브를 다른 모양으로 구부리면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물을 채울 수 있는 캡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클립으로 튜브를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구멍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 더 긴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튜브가 굴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은 양의 물을 막으려면 튜브를 층층이 쌓아서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30cm 높이의 물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높게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더 깊다면 다른 물막이 방법, 아니 침수 대책이 필요해요. 타이타닉호에 이런 발명품이 있었다면 난파 사고가 발생했을 때 99명 보트를 물에 띄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모든 사람이 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명 부표는 너무 적어서 각각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죠. 구명조끼는 정말 필요할 때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인스턴트 릴리프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안티타닉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명조끼는 난파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명보트입니다. 와플 모양의 십자형 패턴이 여러 개의 구명뗏목처럼 작용하여 많은 사람이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선박의 센서가 손상을 감지하면서 경보가 울리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장치가 바로 작동해요. 고압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하여 단 2분 만에 가스로 채워져요. 구명 매트는 50평방미터에 달하므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명 매트에 오르려고 배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어요. 장치가 부풀어 오르면서 배의 측면에 사다리를 형성해요. 따라서 누구나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대형 에어매트의 안전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기발한 점은 매트가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땅을 구부리는 기술이 없다면 이 발명품을 확인해보세요. 토석류와 얕은 산사태는 나무까지, 심지어 큰 바위를 운반할 수 있는 초고속 진흙 강과 같습니다. 산사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녹아 산비탈의 땅이 젖어 미끄러울 때, 특히 흙을 잡아줄 식물이나 나무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땅이 타서 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토석류는 보통 지형의 형태를 따라 협곡이나 도랑과 같은 자연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도로, 다리, 주택을 파손하거나 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토석류 차단막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장벽은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이 진흙강을 잡는 큰 그물처럼 작동해요. 토석류의 자연적인 경로에 바로 배치된 이 장벽은 쓰레기 흐름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속도를 늦추고 모든 쓰레기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특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지저분하게 남기지 않고 철거했다가 나중에 이물질이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 경우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이 만든 이 작은 상자는 외계 생명체나 다른 행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지구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 갇힌 사람을 찾기 위해 설계된 인명구조용 레이더인 파인더입니다. 우주 탐사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혼돈과 파괴 속에서 인간의 심장박동과 호흡의 미세하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이 방출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안전하고 저에너지인 마이크로파 신호를 잔해 속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신호가 잔해에서 반사되어 돌아올 때 파인더는 소리를 지를 수 없거나 의식이 없을 때에도 누군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패턴을 찾습니다. 이 장치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다른 비생명체 패턴 같은 다른 임의의 움직임과 이러한 생명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테스트에 따르면 작은 건물은 약 10분 만에, 훨씬 넓은 지역은 약 30분 만에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음 발명품은 지진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지진 발생 중에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진 방지 테이블은 지진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대피소 역할을 하는 튼튼한 학교 책상이에요. 아이들은 땅이 흔들릴 때 책상 아래로 숙이고 몸을 숨기도록 교육받지만 일반 책상은 흔들리거나 무너질 경우 덫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지진에도 견고하게 버티고 그 아래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고 나중에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와 무게의 파편으로 충격 테스트를 실시하여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2명의 어린이가 들어 옮길 수 있을 만큼 가볍고 피난처를 찾는 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물과 공기를 동시에 구부릴 수 있게 해줘요. 파도를 즐기거나 호수에서 노를 젓다가 갑자기 물에 뜨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손목 부양 장치인 킨지가 등장합니다. 손목에 착용하면 세련되어 보이고 필요할 때까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물속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레버를 당기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선은 부력을 도와 수면 위로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장치는 호루라기가 장착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요. 킨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육지로 돌아오면 풍선에 공기를 빼고 다시 안으로 접은 다음 새 CO2 카트리지를 넣으면 다음 수상모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목록의 마지막 발명품은 눈 덮인 산에서 모험을 떠나는 모험가들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눈사태가 닥치면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이프백 SBX는 마우스피스 없이도 눈에 갇혔을 때 계속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눈사태에 갇힌 경우 15분만 지나면 공기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프백 SBX를 사용하면 최대 90분까지 호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조대원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모든 종류의 눈 덮인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또한 다양한 브랜드의 눈사태 백팩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배낭의 무게를 더하지 않을 만큼 가볍고 눈사태에 거친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